안녕하세요. 부동산 금융론입니다. 오늘은 제2장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금융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금융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체계,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금융제도라고 합니다. 근데 이 금융제도는 이제 흔히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죠. 금융업을 하는 회사들, 그런 사업체들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관이 이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종류가 어떤 것이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금융시장입니다. 금융시장은 그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고객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. 유저들이 만나서 실제로 금융 거래를 하는 장소입니다. 금융시장도 그 안에 이제 종류가 많고, 금융시장의 종류는 흔히 금융 상품의 종류를 따라서 나누는데,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, 부동산 금융은 그 중에서 어떤 시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서포트 해주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금융하부 구조라고 합니다. 금융하부 구조도 뭐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눈으로 보는 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이 금융하부 구조를 간과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금융소비자라면 금융하부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금융활동을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지만 금융과 관련된 공급자들, 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 하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기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,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 거래라는 것은 이제 금융거래 말하는 거죠. 금융거래라는 게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누구는 자금을 빌려주고 누구는 빌리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비중이 큰 금융거래의 한 유형이다. 그런 부채금융이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류의 이제 자금이 움직이는 거래를 말합니다. 근데 이런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금을 수요하고 또 누가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이 직접 다 파악하고 거래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래를 중개해 주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고요. 그런 기관들을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저런 금융기관도 무작정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을 구성하죠.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저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. 우리가 개인이 뭔가 소비를 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하거나 어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물,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이제 잘 그 유통이 돼야 되는데요. 항상 그 재화나 서비스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돈입니다. 자금이나 신용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런 실물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융 거래가 그걸 잘 도와줘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이 금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오늘 주로 설명할 것은 금융기관들의 종류와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.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. 이 은행은 가장 역사도 오래되고 우리가 흔히 금융이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제 바로 그 주체입니다. 이제 저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 은행과 이 사안 업무를 하는데 은행이 아닌 그런 조금 제한적인 업무들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부릅니다. 이런 데들이 또 어떤 데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다음은 이제 보험회사입니다. 이제 보험은 부동산과 큰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험 상품 자체보다는 저 보험회사라는 곳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큰 손입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.
그다음은 이제 금융투자업자입니다. 이 금융투자업자는 이 법적인 용어라서 개인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증권회사, 자산운용회사 뭐 이런 데들을 다 묶어서 금융투자업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금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업자 소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금융기관들, 그리고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름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